7월 22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안보 전략이나 주변국 정세, 군사력 비교 등 국방에 관한 연관 분석과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백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독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주장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방위백서는 그 나라의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공개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북한의 핵 문제까지 주변 안보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닌데요. 2005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시절부터 꾸준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은 원하지만 독도는 포기할 수 없는 일본 정부의 몰상식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문제가 최근 한국과 일본 해빙 모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소통하는 셔틀 외교가 다시 시작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셔틀 외교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로 총리의 도쿄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셔틀 외교 중단 이후엔 다국 간 회의를 통해 정상 대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였습니다. 3년 전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자국 전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종을 수출 규제했습니다. 15조 엔에 육박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제재 수단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수출 규제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고 한국의 소부장 사업 국산화를 가속화하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의 피해만 갔던 흑역사라고 평가했죠. 그리고 이번 달 한일 관계는 민간 경제 분야에서부터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게이단넨 회장단을 만난 후 한일 경제협력 관계를 다시 구축했죠. 이후 추영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 기업 대표단을 만나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되었던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회의가 추진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방부와 외교부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국방후관 나카시마 타카오 대령을 국방부로 송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또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이 때문에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정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시비를 걸다니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본 경제는 현재 구멍난 배처럼 가라앉고 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일본의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53개나 되었습니다. 소니, 닌텐도, 파나소닉, 히타치, 샤프 등 일본 IT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는데요. 이 일본 IT 기업들이 있었던 자리를 현재는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기업도 지금은 토요타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심각한 엔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원자재 수입 금액이 급등했고 무역 적자가 악화되어 42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일본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경상적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경제 침체, 아니 경제 침몰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일본 기업인들이 눈뜨고 지켜볼 수 없겠죠. 무역 제재로 인해 피해가 컸던 일본 기업들은 빨리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고, 한국 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들도 한국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쌀과 같은 반도체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행동에 속이 답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자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본 커뮤니티에 한국 외교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강하게 항의했다는 뉴스가 소개되었는데요. 해당 글은 89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인기 있는 게시물이었습니다. 이 뉴스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까다로운 한국인, 독도를 훔쳐간 한국은 일본이 좋다고 할 때까지 사과하고 배상하라. 국제사법원에 나가 판결해보자.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다시 시끄러울까? 한국이 적대하니 어쩔 수 없다. 일본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침략국이 항의하다니 한국의 얼굴이 두껍다. 좋은 타이밍이다. 일본의 미래에 한국은 필요하지 않다. 890개의 댓글을 모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관련된 댓글도 꽤 있었고, 수출 규제나 반도체에 관한 글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 영토다. 독도는 일본이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고 믿는 것이죠.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이자 진보정당, 레이와 신생구미 당수인 야마모토 타로조차 말로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할 거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차라리 독도를 한국에 줘버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 일본인 대부분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기업은 한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무역은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과거사를 청산하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철폐하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